안녕하세요. 일러스트 작가 여민입니다. 오늘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하는 꿀팁 3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그림에 접목해서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이 방법만 알면 그림 금방 그릴 수 있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핀터레스트 앱에서 이미지를 검색하고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 프로크리에이트 앱을 실행시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스크린 크기로 눌러주시면 돼요. 동작에서 레퍼런스 이미지, 이미지 불러오기. 다운받은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이 이미지에 맞춰서 캔버스를 자를 거예요. 동작에서 잘라내기 및 크기 변경. 눈으로 비율을 확인해서 변경해 주세요. 다 되셨으면 완료. 그리기 편하게 세팅을 해주시고 붓을 골라볼게요. 붓은 스케치에 HB 연필. 스케치 하실 때 쓰는 브러쉬는 사실 저랑 달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연필류 사용하셔도 돼요. 색칠 브러쉬는 에어브러쉬에서 소프트 에어브러쉬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용하시다 보면은 브러쉬 카테고리 맨 위에 최근 사용 버튼이 있는데 이건 최근에 사용한 브러쉬들이 이쪽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 찾아서 사용하셔도 돼요. 스케치 할 때는 간략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비율, 각도, 선을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꽃봉오리의 크기, 잎의 크기, 줄기의 두께 이런 게 비율이겠죠? 이 중에 하나가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게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각도는 잎이 나오는 방향, 꽃봉오리가 살짝 누워있는 방향, 줄기의 방향, 이런 게 각도예요. 각도도 신경 써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선. 선은 처음 시작할 때 직선을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곡선을 쓰게 되면 작은 부분까지 보이게 되는데 직선은 세밀한 부분은 표현이 어렵다 보니 사물을 크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 하실 때는 비율, 각도, 직선을 생각하면서 해주세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이렇게 신경 써서 그리는 게. 하지만 나중에 좋은 습관이 되고 좋은 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알려드리면 초보자 분들은 보조선을 사용하세요. 튤립에서 2개의 잎이 어느 정도 높이에 있는지 헷갈리실 때 주위를 서로 비교해야 됩니다. 이때 직선을 사용한 보조선을 쓰시면 잎의 높이를 인지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 그림 배울 때 귀찮아서 보조선을 안 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스케치 땐 몰라요. 모릅니다. 채색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그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미 내 눈에 보이게 되면은
그림은 이제 고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채색을 했으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스케치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 하지 말고 탄탄하게 기초공사를 해야 됩니다. 기초공사가 됐다면 컬러링 들어가기 전에 물감을 짜야겠죠? 스케치 했던 레이어 그대로 브러쉬를 에어브러쉬로 바꾸고 색을 추출합니다. 레퍼런스에서 색을 추출하면 색이 조금 어둡게 나오는데 어둡다는 거는 채도, 명도 둘 다 낮다는 말이에요. 그럼 채도와 명도가 뭐냐? 그것까지 얘기하게 되면은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 다음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어두워지기 때문에 색을 더 밝게 바꾸셔서 옆에다가 칠해주세요. 밝음, 중간, 어둠에서 색을 추출하시면 되고 오늘 그리는 튤립은 3개 단계에서 많게는 4단계. 요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꽃과 잎. 잎들도 컬러가 좀 다르죠. 줄기는 약간 쉐프그린, 노란 색깔이 들어있는 그린이고 큰 잎사귀는 파란색이 있는 그린 톤이에요. 그래서 2가지로 나눠서 추출을 했습니다. 컬러링 들어가기 전 새 레이어를 만드시고 스케치 선이 보이게 새 레이어를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런 다음 옆에 팔레트 색을 추출해서 단계별로 발라주시면 돼요. 지금은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양감을 주는 단계예요. 그라데이션을 하기 전에 먼저 밝음, 중간, 어둠의 구역을 확실하게 나타내 줘야지 나중에 그라데이션 했을 때 더 효과적이에요. 채색하시면서 꽃 모양을 조금씩 고치셔도 됩니다. 그라데이션 하기 전에 방금 채색한 레이어를 3개 복제해서 나열할게요. 이름도 헷갈리지 않게 바꿔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지르기예요. 그리고 2번째는 필압. 3번째는 알파 채널 잠금을 이용한 가우시안 흐림 기능인데요. 먼저 문지르기. 문지르기는 브러쉬 옆에 손가락 모양을 클릭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브러쉬처럼 문지르는 효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은 에어브러쉬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왼쪽에 문지르기 크기와 불투명도도 조절이 됩니다. 사용하실 때는 3개의 경계를 문질러 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문지르기의 특성은 문지를 때 시작점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묻어나오는 색이 달라지게 됩니다. 밝은 쪽에서 시작하면 밝은 핑크가 나오고 반대로 붉은색, 어두운 붉은색에서 시작하면 붉은색이 나오죠. 말 그대로 진짜 물감을 문지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문지르기는 개인적으로 묘사 단계에서 세밀한 중간톤을 만들 때 쓰시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림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진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림을 그릴 때 만약에 초반에 쓰시게 되면은 얼룩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은 그림이 뿌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지르기는 그림 처음과 끝이 아닌 중간 단계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압은 펜슬에 힘을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 색이 달라집니다. 같은 색이어도 필압에 따라 더 연하게 칠할 수가 있죠. 필압을 이용하면 1단계의 색과 3단계의 색만 있으면 2단계의 색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 단계의 색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시간 단축에 좋고 우연적인 요소도 만들 수가 있어요. 마지막은 알파 채널을 이용한 가우시안 흐림 기능이에요. 색칠 레이어를 클릭하고 알파 채널 잠금을 클릭하면 레이어에 바둑 모양이 생깁니다. 그 다음 조정에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상단에 가우시안 흐림 효과 0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펜슬을 화면에 대고 오른쪽으로 밀어주면 퍼센테이지가 올라갑니다. 너무 많으면 색의 단계가 사라지니 적당량을 사용해 주세요. 저는 한 10%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알파 채널 잠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묶인 영역이 사라지면서 색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꼭 알파 채널 잠금 후에 사용하셔야 해요. 알파 채널에 대해서는 잎사귀를 칠하면서 더 설명해 드릴게요.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 전에 알파 채널 잠금을 풀어주세요. 새 레이어에는 초록색 영역을 색칠할게요. 한 컬러로 색칠해 주시면 돼요. 저는 밝은 색으로 잎사귀를 칠해줬습니다. 다 되었으면 스케치 레이어를 맨 밑으로 옮겨주세요.
다 되셨으면 알파 채널 잠금을 누르세요. 알파 채널 잠금을 하면은 이렇게 선택된 영역 안에서만 색을 넣을 수가 있어요. 선택되지 않은 영역에는 컬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클리핑 마스크와 비슷해요. 그런 다음에 사진에 보이는 어두운 톤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넣으면 부드러워지죠, 톤들이. 그러면서 전체적인 튤립의 양감이 잡힙니다. 엄청 간단하죠? 이렇게 하시면 빠르게 전체적인 느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60%는 완성에 가까워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셨다면 레이어에서 스케치 레이어를 꺼주시거나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샘플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세요. 공유해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 그리고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완성하는 것까지 같이 해봐요. 그림을 그릴 때 너무 높은 목표를 잡기보다는 내 앞에 가까운 목표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 그리면서 재미있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